오늘 경기 후 매체들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앵은 솔직히 이강인이 기대만큼 깜짝 놀랄만한 선수가 될지, 수많은 실패 사례처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신입생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했다며 이 한국 선수는 미드필더진의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점점 더 보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강인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공식전 3경기 모두 이강인이 결정적 활약을 펼쳤다고 돌아봤습니다. AC 밀란전 득점을 언급한 르파리지앵은 브레스트전에서는 앙헬 디마리아를 떠올리게 하는 멋진 패스를 킬리안 음바페의 배달에 3대2 승리를 이끌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조차도 몽펠리에전에서 보여준 완벽한 활약에 비할 수는 없다. 이강인 73회 볼 터치를 기록했고 47번 패스에 모두 성공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파비앙은 한 방송에서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이강인 선수를 향해 치킨이다 라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 프랑스인들은 언어 유희를 좋아하고 저런 단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치킨이라고 하면 왠지 욕일 것 같지만 아니다. 치킨이란 뜻은 너 정말 에이스다 란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몽펠리에전에서 리그앙 데뷔골을 터뜨린 이강인을 극찬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PSG는 몽펠리에에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홈 14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고 리그 4연승에 성공하며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날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전반 10분 아슈라프 하키미의 패스를 받은 뒤 골문 구석으로 향하는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공을 흘려주면서 완벽한 슈팅 찬스를 만들어줬고, 이강인은 깔끔한 터치 후 훌륭한 마무리로 자신의 프랑스 리그 데뷔골을 장식했습니다. 이강인은 경기 내내 뛰어난 모습을 보였는데요. 47개의 패스를 시도해 모두 성공시키며 패스 성공률 100%를 기록했고, 드리블 돌파 성공도 3회로 우스만 덴벨레에 이어 2번째로 많았습니다. 중앙부터 측면까지 활발하게 누비며 팀 공격 전개를 도우며 맹활약했습니다. 경기 후 엘리케 감독은 RMC 스포츠를 통해 이강인은 작지만 전방, 후방, 안쪽, 측면, 수비, 득점까지 할 수 있는 완전한 선수다. 그는 빅사이닝이다라며 우리는 그의 잠재력을 알고 있었다. 여전히 발전할 필요가 있지만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경기에 대해서는 매우 행복하다. 모든 게 좋았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모든 골을 사랑한다며 좋은 팀을 지배했다. 우리가 항상 노력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았다고 발언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반 10분 아슈라프 하키미의 크로스를 음바페가 의도적으로 흘렸습니다. 이강인은 이를 놓치지 않았고 정확한 왼발 슈팅과 함께 몽펠리에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경기 초반 중요한 선제골이었습니다. 정말 고무적인데요. 천하의 음바페가 음단장이 흘려줬습니다. 그것을 또 놓치지 않고 결정짓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정말 잘 적응하고 있고 음단장과의 호흡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로써 이강인의 리그 데뷔골이 터진 것인데요. 지난 AC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맞대결에선 PSG에서의 첫 골이자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을 터뜨렸고 오늘은 리그 데뷔골입니다. 그리고 직전 브레스트와전에선 음바페의 골을 돕는 환상적인 어시스트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에도 이강인의 존재감은 대단했는데요. 특유의 탈압박 플레이는 여전했고 전담한 코너킥은 정확했습니다. 이강인의 몽펠리에전 활약은 패스 성공률 100%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는 47번의 패스 시도 중 47회를 성공시켰습니다. 드리블은 5차례 시도해 3번 성공했습니다. 유효 슈팅 1개는 골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기록도 있는데요. 바로 지상볼 경합으로 8번 시도, 6회 성공으로 좋은 수비력까지 뽐내는 맹활약을 펼치고 다음 챔스 경기를 위해 61분 교체 아웃되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맹활약한 이강인 선수에 대해 리그앙 공식 사무국에서는 바로 후스코어드닷컴에서의 스탯과 함께 히트맵을 게시하며 맹활약을 조명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프랑스의 듀오라며 음바페 선수와 기뻐하는 사진을 게시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골에 대해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강인은 에머리를 지워버리는 선수야. 정말 아름다운 골이었어. 나의 크랙 이강인이 아주 멋진 골을 넣었어. 한국의 역대급 선수 이강인. 이강인은 아시아의 메시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골이었어. 에펠탑을 이강인의 동상으로 바꿔버리자고. 미친 골이야. 나는 이강인을 좋아한다. 이강인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얻어버렸어. 또한 프랑스 방송인 파비앙이 알려줬었는데요. 치킨이라고 표현하는 건 어마어마한 칭찬이다라고 알려줬는데 그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강인은 치킨이야. 그냥 다리 사이로 공을 흘렸는데
나머지는 이강인이 알아서 해준 거야. 정말 대단해. 순간적으로 나는 그가 손흥민인 줄 알았어. 멋진 슛이었어. 왕관 이모티콘으로 칭찬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해. 그는 너무 빠르게 기차에 올라가고 있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날 축구 통계 매체 풋몹은 이강인에게 8.3점을 부여했고 필드 플레이어 중 네 번째로 높은 순위였습니다. 소파스코어에서는 7.9점으로 필드 플레이어 중 두 번째로 높은 맹활약을 인정받았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에서도 필드 플레이어 중 공동 두 번째로 선정되었습니다. 8.2점을 받았습니다.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달성한 이강인 선수인데요. 이제 수요일 AC밀란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챔스에서도 멋진 활약 이어가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한편 아시안게임을 통해 금메달을 목에 건 이강인의 주가가 높아지면서 다시금 이강인 선수가 해외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헌신한 이강인 선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최근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이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강인 선수인데요. 여기까지 온 것은 가족의 사랑과 헌신을 빼놓을 수 없다며 특집 보도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권도 사범이었던 아버지는 직업까지 바꾸며 아들을 뒷바라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과거 대한축구협회 기술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부모님이 함께 계셔서 음식 적응 등의 문제는 없다.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주신다. 제가 곰탕을 엄청 좋아해서 항상 해달라고 떼를 쓴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그가 해외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는데 부모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마라도나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따라 일찌감치 축구를 접했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 집 마루에서 공을 차고 다녔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초등생 형들과 축구를 하며 어울렸다고 하납니다. 실제로 2010년에 방영된 영재의 비법 리얼스터디에서는 이강인이 태권도장에서 아빠표 체력관리 트레이닝을 받는 모습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스페인의 발렌시아 지역지 수페르데포르테를 통해 알려진 바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강인은 본인과 다른 10명의 한국 소년들이 발렌시아에 테스트를 받으러 왔다. 그들은 스페인어도 영어도 할 줄 모르는 상태였다. 사비 모촐리가 그들을 지도했는데 그는 현재 바르셀로나 라마시아의 코치로 있다. 당시에는 발렌시아 7세 팀을 맡고 있었다. 언어적 장벽이 심해 이강인은 다른 동년배 선수들과 의사소통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당시 팀에는 페란 토레스, 아벨 루이즈, 빅토르 추스트와 휴고 구일라몬 등이 있었다. 그는 이 2000년생들보다 한 살 더 어렸다. 그러나 자신을 각인시키는데 많은 볼터치가 필요하지는 않았다. 이강인은 몇 번의 볼터치로 자신이 특별한 선수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당시 이강인을 지도했던 모촐리 역시 이강인의 기량에 의구심을 품지 않았다. 발렌시아는 10살짜리 꼬맹이와 계약하는 것을 주저했다. 거기에 이강인이 발렌시아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발렌시아로 이주해 와야 한다는 말을 이강인의 부친이 듣게 된다. 집은 있었고 이강인을 기다리는 학교도 있었다. 그러나 발렌시아는 이강인의 가족이 과연 이 조건을 받아들일지 확신하지 못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이주를 와야 했으니. 피파 규정상 10살의 아이가 유소년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때에는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이주하여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백승호, 이승우 등이 피파 규정을 어겼다며 공식 대회 출전이 어려웠고 선수들뿐 아니라 한국 축구에도 큰 손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이강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모촐리 코치는 포기하고 있었다. 불가능에 가까운 제안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고 전화가 울렸다. 이강인의 부친의 전화였다. 발렌시아로 가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발렌시아로 갑니다. 가족이 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쳐두고 스페인으로 오는 결심을 한 것이다.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들 하지만 10살의 아이를 위해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정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실로 정말 엄청난 결정을 한 것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